청년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늘 뜨겁게 만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때이면서 또 창창한 기상으로 한참 뜻을 펼치고 또 일을 해야 할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단어, 청년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필요하다는 조짐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이것은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전조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그리고 저는 일자리 대장정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일자리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일에 태양이 없다고 한 어느 청년의 말이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체감 실업률이 지금 현재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곳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들을 챙기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는 현장에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 청년 보장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런 지역 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면서 청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4개 영역 20개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여야 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의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또 미래 비전을 고려해서 만든 종합 플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나아가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긴다면 가족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부모님의 휘진 허리를 우리가 펴게 만들고 또 어르신들의 삶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것을 마치 정치적이고 또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무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시행령 통과를 조금만이라도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렸지만 벌칙 조항을 두어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말씀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를 과다하게 옥죄는 사회보장기본법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그 모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이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우려할 그런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손을 잡고 함께 투자하고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서울의 정책이 또 서울의 청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정책조차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당한다면 국민의 삶, 또 청년의 미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여야 정당의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부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 지역복지를 축소시키려 하지 말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함께 민생을 챙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청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이런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합니다.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습니다. 서울시와 저는 청년 문제, 민생 문제라면 어느 기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고 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면서 함께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비로소 창조적인 최선의 결과, 최고의 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청년 정책은 결코 한 기관이 그런 힘과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세력과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서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의 옆에 서겠습니다. 청년이 청년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서울시는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청년의 삶을 위해서,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